안녕하세요. 오늘은 2강 영어 공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어 공부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어의 기본을 다지는 것일까요? 성적을 올리는 거 말고 영어를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 기초는 무엇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 학자님들이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소리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원래 소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소리를 듣고 그리고 소리를 말하고 리스닝과 스피킹이겠죠. 그 소리를 표기하고 그리고 그 표기된 소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게 바로 라이팅과 리딩입니다. 결국 소리가 영어든 다른 언어든 기본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책을 읽을 때, 국어책을 읽을 때도 읽다 보면, 눈으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소리가 느껴집니다. 그걸 이너 스피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소리로부터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또 저는 친구가 그 문자를 보내오면, 카톡 보내오면 그 문자를 읽으면서 그 친구의 목소리가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들립니다. 바로 그것은 소리가 언어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듣기를 하는 이유는 남의 말을 그냥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말을 잘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독해는 왜 합니까? 그 독해의 내용을 잘 이해한 후 제 걸로 만들어서 잘 쓰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리딩을 할 때 라이터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구문, 거기에 나오는 표현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 이거 써야지. 나 이 표현 써봐야지. 그러면 훨씬 관심이 생기고 기억도 오래 남죠. 자,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다. 영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에 대한 노출이 너무 적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영어에 소요되는 시간이 730시간입니다. 그런데 원어민 아이가 4살 박이가 돼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11,860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어민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어 교육자들은 영어 시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어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 쉽지 않은 얘기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족을 누가 메꿔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니 언어를 하는데 어떻게 730시간에 그걸 원어민 수준으로 이끌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휘지요. 어휘는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워도 자꾸 까먹을 때 굉장히 하기 싫어지게 만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외웠는데 왜 자꾸 까먹지? 치매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단어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단어를 오래 기억하시려면 단어를 암기하실 때 감정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Learn by heart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수거는 암기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learn을 어디로 하느냐면 by brain이 아니라 heart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슴이, 감정이 입이 된 것이 오래 기억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그냥 머리로 암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화가 났거나 아니면 너무 억울했거나 아니면 너무 슬펐거나 아니면 기뻤거나 하는 기억입니까?
감정에 개입된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암기할 때도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감정을 담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serendip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serendipity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우연치 않게 어떤 행운을 만났을 때 그 행운을 우리는 serendipity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그럴 때 그냥 serendipity가 아니죠. 걔가 그 단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줍니까? 그 표정을 담아서 하는 거죠. serendipity 하면서 막 희색이 만면한 표정과 함께 그리고 소리를 크게 내면서 해주면 그 상황이 되고 그런 느낌이 그 단어가 그대로 오랫동안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숏텀 메모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롱텀 메모리로 오래 기억에 남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상황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옛날에 좋았던 기억을 다 까먹고 있다가 그 동네를 가니까 맞아. 그리고 옛날 친구를 만나니까 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 기억이 그 상황과 프라임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그 상황과 함께 기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스토리가 있는 책, 스토리가 있는 영화 이런 걸로 단어를 습득을 하게 되면 그 단어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써먹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너무 제약이 되니까 기계적인 암기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기계적인 암기를 맨날 노트에다 필기하면서 물론 그게 본인한테 맞는다라고 하시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또 AI 시대에 걸맞는 그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안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앱인데요. 이건 플래시카드예요. 그래서 단어를 만날 때마다 거기다가 입력을 해 놓으면 얘가 화장실 가서도 언제도 보시면서 얘가 내가 맞추면 제가 거기다 레벨링을 하면 됩니다. 맞추면 안 나타나고요. 많이 틀리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자꾸 그 어려운 단어는 자주 노출하게 그렇게 되는 기계인데요.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우리가 워낙 노출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절대로 낱개로 외우지 마세요. 조각조각 외우지 마시고 청크라 그러는데 뭉치로 암기를 하세요.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낱개로 한 걸 조합해서는 스피킹과 라이팅에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책을 많이 읽으세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7번의 랜덤 인카운터, 그러니까 7번 정도를 그냥 7번 써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연속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랜덤하게 임의적으로 7번 그날을 만나면 그게 완전히 우리 머릿속에 박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미있는 책을 또 재미있는 소설을, 뉴스를 아니면 그런 영화를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이거 전에 봤던 건데 여기서 나왔네? 그 다음에 또 맞아. 그 다음에 그 단어가 기억이 나고 나중에 그 뜻이 여러분한테 오랫동안 남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문법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빅스와 켈프라는 걸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어 능력에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 때는 빅스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스피킹, 라이팅, 그리고 놀이처럼 그렇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중학교가 되자 켈프로 모두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카데믹하고 그리고 인지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집중력과 분석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문법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 당연히 어렵게 되지요. 그리고 문법이 활용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문법 교육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법은 매우 까칠하죠. 많이 틀리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 문법을 대하다 보니 문법이 자연스럽게 싫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더 제일 큰 문제점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입니다. 이 활용을 위해서 문법을 활용하는 것을 연습을 하려면요. 제가 라이팅을 좀 문장을 쓰기를 자꾸 연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말을 생각을 영어로 쓰려고 하면 어떤 구조로 해야 될까? 단어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해야 될까? 하면서 문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활용 관련해서 여러분의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어를 좀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어휘를 늘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꼼꼼히 읽을 필요 없어요. 후루룩 후루룩 많이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문법을 잘하고 싶으시면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구문을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분해를 했다, 합쳤다, 바꿨다, 변형했다 하는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면 그러면 문법 실력을 많이 향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어 문법에 아주 기초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유 선생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 선생님이 누구냐고요? 유튜브입니다. 거기 가시면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짧고 그리고 핵심이 있는 아주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라서 반복 청취하면서 문법 실력을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어 공부의 원리, 기본과 그리고 어려워하는 점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 조언을 준비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